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폴란드 총리가 방한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좀 웃기는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측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 측에서 요구한 건 고작해야 소고기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폴란드 총리가 방한을 했을까요? 폴란드는 부분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그래서 대통령이 있지만 실질적인 실무 권한은 대통령보다는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는 유럽을 중요시하는 진보 성향의 정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진보 정당은 한때는 우리나라에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한때는 우리나라에 무기를 구매하는 걸 싫어하던 진보 성향의 현 여당의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한을 해서 고작해야 소고기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갔다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폴란드 총리가 우리나라를 직접 방한을 한 이유는 우리 KF21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태국에서 호위함 도입 사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에는 우리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해외 사업은 한화와 현대가 원팀을 형성해서 같이 진출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화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우디 호위함 사업은 현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화와 현대가 동시에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사업만 두 회사가 협력하지 않고 동시에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태국 정부에서 우리의 두 조선소에 동시에 정보 요청서, 그러니까 RFI를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태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두 회사가 전부 이 사업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두 회사의 협약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각각 별도로 사업에 진출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두 조선소에 정보 요청서를 전부 발송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에는 두 회사가 전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와 한화는 둘 다 태국의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저는 우리 회사들이 태국의 호위함 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번 사업은 태국 정부가 첫 번째 호위함 건조를 위해서 이미 8천억을 책정을 하고 추후에 총 4척의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를 3조 원으로 예상을 하는 사업으로 원래라면 태국 정부는 이보다 훨씬 작은 비용으로 중국에서 무기를 도입했겠지만 이번에는 태국도 작정을 하고 문제가 많은 중국제 무기가 아닌 서방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호위함 한 척에 무려 8천억이나 책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사업에 중국 회사가 선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마치 이 사업이 우리나라 업체들만 참여를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고요. 당연히 이 사업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업체도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도 아닌 유럽 업체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태국은 중국 장비를 많이 도입하는 나라이고 실제로 작년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때 태국의 중국산 무기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앞으로 태국이 우리나라 장비를 많이 도입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문제는 정작 그때 당시 태국 내부에서는 그래도 중국의 전차가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우리 무기가 아닌 중국 무기의 추가 도입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에서는 중국 장비는 특히 잠수함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도 중국제 수상함이 아닌 다른 나라의 수상함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더욱이 이미 과거에 태국은 우리 하나오션 구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푸미폰 아둔야대급 호위함 한 척을 도입한 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그 사업의 연장선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태국 캄보디아 전쟁 당시에 우리가 태국에 판매한 FA-50 전투기가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우리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아마 캄보디아에서 우리에게 항의를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은 많이 비웃으셨겠지만 이게 나중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우리 외교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심지어는 우리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를 정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태국에 대한 FA-50 추가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우리 국방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고 이게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태국에 판매하지 않은 무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FA-50이나 KGGB 등의 무장은 이미 태국 정부에 인도된 상태였고 태국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행동인데요. 그러나 정식으로 태국에 대한 FA-50 추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그 문제로 태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왜 캄보디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구조하는 작전을 캄보디아 정부와 하고 있었고, 이 작전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 때문에 단 한 명의 한국 국민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실제로는 정말로 판매를 중단한 무기는 없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태국에 대한 FA50 판매를 중단을 했고,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최소한 태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업체들이 태국의 호위함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태국 정부의 초청으로 현대와 하나 두 회사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정말 놀랐는데요. 그런데 태국이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는 너무도 뻔합니다. 이번에 태국은 중국제 호위함이 아닌 좀 더 돈을 주더라도 유럽제 호위함으로 구매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에 유럽 업체들만 참여시키면 태국의 협상 경쟁력이 하락하므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우리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유럽 업체들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와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했던 우리 호위함을 도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 업체들과의 협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태국 호위함 사업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의 천룡 미사일이 발사 시험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천룡이라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 미사일은 우리 KF-21의 주력 무장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우리는 천룡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이루어진 시험은 1차 시험에 이은 2차 시험이라고 합니다. 1차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2차 시험은 FA-50에 천룡 2발을 탑재하고 발사를 해서 천룡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는지를 시험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발사된 2발의 천룡이 전부 발사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전투기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는 되었지만 엔진이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추락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되고 엔진이 잠시 점화를 했다가 91초를 비행하고 16km를 활공을 하고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전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언론사마다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어떤 곳은 1차 시험은 무사히 끝나고 2차 시험에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어떤 곳은 한 발은 1차 시험에서 발사를 했고 또 한 발은 2차 시험에서 발사를 해서 1차와 2차 시험 둘 다 실패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험 실패는 누가 봐도 엔진 결함입니다. 천룡에는 지금 우리가 개발한 국산 엔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타우러스 미사일에는 미국산 엔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룡에 사용된 엔진은 한화에서 개발한 단수명 엔진인데요. 우리나라는 천룡을 개발하기 전에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단수명 소형 제트 엔진은 이미 몇 가지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해성 대한미사일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바탕으로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우리의 현무3 순항미사일에는 처음에는 현무3에도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했다가 지금 사용되는 현무3C형에서는 연비가 개선된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서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천룡에 탑재되는 엔진은 우리나라의 현무3C에 탑재된 엔진은 물론 독일의 타우러스에 탑재된 미국제 엔진보다도 연비가 개선된 엔진을 탑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룡 미사일이 독일 타우러스보다도 가벼우면서도 더 긴 사거리를 가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연비가 개선된 엔진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룡에 탑재된 엔진은 완전히 신형 엔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천룡은 개발 과정 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KF-21 블록2가 개발 완료되는 2028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양산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지금은 2028년 후반기까지 개발하고 2029년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천룡은 한 차례 개발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KF-21 블록2의 개발 일정도 다시 조정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정말로 천룡의 엔진에 결함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해도 2년에서 3년은 천룡의 개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천룡을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KF-21에도 타격이 갈 것이고요. 제발 이번 시험 실패가 단순한 문제이길 바라고요. 엔진 결함은 아니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위아의 방산 부분을 현대로템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현대로템이나 현대위아 둘 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 회사들인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로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현대위아의 방산 부분을 현대로템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대위아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대포의 포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흑표전차의 120mm 포신도 현대위아에서 만들고 있고 K9 자주포의 포신도 현대위아에서 만드는 등 주로 대포의 포신을 만드는 회사로, 그래서 우리 방산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로템이 가지고 가게 되면 현대로템에 힘이 실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폴란드의 총리가 방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KF-21의 초도 양산기가 출고를 했고 이제는 실제 실전기체라고 할 수 있는 KF-21 블록2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 KF-21을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지금 우리 KF-21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나라는 두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단순하게 전투기를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요. UAE처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한 풀패키지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KF-21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솔직히 현지 라이센스 생산 이야기는 UAE보다도 폴란드에서 먼저 나왔고 지금 이 문제는 폴란드나 UAE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UAE는 지금 우리 KF-21의 현지 생산은 물론 그리고 기술 이전과 소스코드 이전까지 포함한 풀패키지 사업을 무려 22조 원이라는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UAE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폴란드가 우리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FA-50PL에 대한 미국의 암남미사일 통합 승인이 났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후속 기사로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에서 우리 카이에게 그것에 관해서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카이에서 공식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이 측 답변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의 AIM-120 암남미사일 통합 협력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시험하기 위한 시제기가 이미 미국에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은 FA-50의 레이더가 통합되어야지만이 암남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FA-50에 대한 암남 통합은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1년 반이나 지연되었고 그래서 폴란드의 FA-50PL 도입도 1년 반이 지연되었는데요. 폴란드는 과거에는 구소련 전투기를 운용하다가 지금은 서방제 전투기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F-16이나 F-35 등을 도입하고 우리로부터 FA-50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폴란드가 미국 전투기를 도입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우리로부터 FA-50을 도입하고 FA-50의 미국산 미사일인 사이드 와인더의 통합을 승인받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는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바로 암남 미사일 통합을 승인받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폴란드는 이 경험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에 종속된다는 걸 드디어 폴란드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국산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던 걸 지금에서야 폴란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폴란드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개조를 하고 마음대로 자신들이 개발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그게 KF-21입니다. 그래서 현재 폴란드가 원하는 것도 거의 UAE와 똑같습니다. 우리 KF-21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KF-21을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폴란드가 어느 선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다만 확실한 건 폴란드도 UAE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KF-21을 구매하려는 나라들은 두 분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그냥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KF-21의 기술을 원하는 나라로 나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술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술을 주지 않기에는 폴란드가 우리로부터 수입하는 무기의 규모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UAE가 우리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들은 우리로부터 KF-21의 기술을 받기 위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KF-21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카이는 어떨까요? 카이는 이렇게 기술을 대량으로 이전해주고라도 KF-21을 판매하고 싶어 할까요? 네, 카이는 이렇게라도 KF-21을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카이는 방산 분야 4대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출 실적을 높여야 하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수출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카이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일 카이가 민영화되면 카이는 실적을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을 팔아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카이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지금도 카이는 기술을 넘겨서라도 폴란드나 UAE의 대규모 사업을 따내고 싶어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카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KF-21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가 카이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이더나 임무 컴퓨터 등에 대한 핵심 권리는 그 장비를 만드는 한화와 LIG에게도 있지만 주로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권리가 있고,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기술을 넘기는 걸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직접 방한을 한 이유도 고작해야 소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바로 KF-21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談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폴란드의 요구를 우리 정부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대한 KF-21 판매는 장담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핵심 기술을 넘기는 걸 거부했다고 해도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을 폴란드에 제공할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에 비해서는 폴란드가 좀 더 자유롭게 전투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이전하는 걸 거부했다고 해도 여전히 폴란드가 우리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요. 분명한 건 기술 이전이라는 게 무조건 기술을 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기술을 주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기술을 주기는 주지만 어느 선까지 주느냐가 핵심이고, 이번에 인도에 대한 라팔 전투기의 소스코드 제공을 거부한 프랑스처럼 어느 정도 기술까지 주는지의 결정은 나라마다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돈을 주어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줄 수 있는 기술과 폴란드에 줄 수 있는 기술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폴란드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제안한 건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폴란드 현지에서 우리 KF-21을 생산을 해서 폴란드와 함께 유럽 시장을 개척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매력적인 제안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핵심 기술을 넘길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KF-21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전투기를 개발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개발한 전투기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KF-21에 대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이전할지 명확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UAE나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그 기술을 달라고 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를 주기로 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KF-21의 기술을 너무 쉽게 넘기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심지어는 폴란드 총리까지 직접 방한을 해서 우리 대통령을 상대로談판을 지으려 했지만 폴란드 총리조차도 우리 KF-21의 핵심 기술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분명한 건 이건 우리 KF-21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는 우리의 KF-21의 기술을 어느 선까지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미 세워진 것 같고, 결론은 우리도 우리의 핵심 기술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는 뜻을 이번에 UAE는 물론 폴란드에도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라들이 우리 KF-21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미국 등에 비해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이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UAE와 폴란드는 그 기술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KF-21을 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 데는 8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KF-21의 기술을 달라고 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돈보다도 더 큰 금액을 제한하면서 기술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구매하는 우리나라 무기의 양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그냥 쉽게 거부해버리고 끝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기술의 제공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UAE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해오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상하게 사우디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해오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사우디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세 나라의 요구만 전부 수용해도 KF-21의 수주량은 거의 50조에서 100조 원의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폴란드와 UAE 그리고 사우디까지.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거나 앞으로 구매할 무기의 양을 생각하면 정말 살떨리는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